프리미어리그 2024-25 시즌은 2024년 8월 17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시즌 루턴타운 벌리 셰필드는 2부로 강등되고 레스터시티 입스위치 타운과 함께 사우스햄튼이 프리미어리그로 승격되었습니다. 새로 올라온 팀은 리그 잔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다음 시즌 가장 큰 이슈는 맨시티의 리그 연입니다. 각 팀들도 새로 목표를 단단히 세우고 있습니다. 아스널과 리버풀은 리그 우승 도전이고 맨유와 첼시, 뉴캐슬과 에스턴 빌라도 리그 4위 진입에 도전합니다. 토트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상위 4위 안에 들어가서 챔스 리그 진출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런 상황에 다음 시즌 챔스 리그 진출과 유로파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토트넘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팀 리빌딩의 방향을 감안해서 내년 각 클럽 위 순위를 예측한 것입니다. 그동안 선수 영입에 대한 투자 성향과 접촉, 루머까지 다 파악해서 실제 다음 시즌 성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석한 것입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손흥민에 대한 관심으로 토트넘이 완전히 새로운 상위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팀들도 그냥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토트넘 다 더 많은 투자로 새로운 슈퍼스타 선수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측한 다음 시즌 순위표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소식입니다. 오늘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프리미어 리그 2024-25 시즌 순위 예측이라는 분석 기사를 올렸습니다. 다음 시즌에 참가할 리그 20개 팀이 모두 확정되었기 때문에 팀의 기량과 리빌딩 상황을 분석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5연패라는 놀라운 기록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과 메뉴가 엄청난 지원을 바탕으로 다시 상위 4위 안에 들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맨시티와 아스널, 리버풀은 이번 시즌과 마찬가지로 리그 우승을 목표로 서로 경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매체는 아스널이 다시 최고의 왕관을 차지하기 위해 21년 만에 기다림을 끝낼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맨시티가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버풀도 아르네스 2세로 부임했고 때문에 충분히 다시 리그 우승에 도전할 만한 저력을 발휘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조심스럽게 맨시티의 리그 연패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아스널과 리버풀이 뒤를 이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음 시즌 가장 주목할 팀은 4위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맨유로 지적했습니다. 구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맨유의 전통대로 다음 시즌에는 상위권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맨유는 6위 이하의 성적을 거둔 이전 4번의 시즌은 모두 다음 시즌의 상위 4위 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맨유의 클럽 자존심이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구단이나 팬이나 선수들이 모두 부스터를 켜서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단주 레클리스 엄청난 투자를 약속까지 한 상황입니다. 레클리스, 맨유의 테나 감독이 팩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렸지만 그래도 경질한 결정정을 내렸습니다. 맨유를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만들어서 리그 우승을 반드시 하겠다는 위지입니다. 기브미 스포츠가 다음 시즌의 맨유의 기세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이유입니다. 매체는 리그 5위와 6위는 뉴캐슬과 에스톤 빌라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캐슬과 에스턴 빌라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시즌 뉴캐슬은 맨유가 FA컵에 우승하는 바람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까지 날아간 상황입니다. 결국 유럽 대항전이 없기 때문에 리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면서 리그 5위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않으면서 리그 경기력을 유지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반면 에스턴 빌라는 챔스 리그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번 시즌 전반기에 뉴캐슬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첼시는 리그 8위에 자리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에 대한 충격적인 경질로 인해 첼시는 너무나 어수선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감독이 와도 포체티노를 뛰어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다음 시즌 7위에 토트넘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포스테 감독이 지적한 대로 구단에 취약한 마음가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새로운 반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구단 자체가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는 진정한 프로
축구 클럽이 아니다라는 비판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 기간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한다고 하지만 엄청난 투자와 결단으로 슈퍼스타를 영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은 이적료가 상당히 높은 선수들의 영입 과정에서 우물쭈물하다가 다른 팀에게 선수를 빼앗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제도 영국 매체 TVR 풋볼이 토트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이미 뉴캐슬과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은 수비수 보강을 위해 본머스의 수비수 로이드, 켈리 플럼의 토시나 다라비 오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두 선수는 캐슬과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토트넘의 영입 작전이 큰 관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여름에 강력한 전력 보강을 원하지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레비 회장이 계산기를 계속 두들기다가 기회를 다 놓치는 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영국 매체들은 토트넘은 자유계약 선수에 관심을 가지는 팀이다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 토트넘은 소속팀에서 이적료를 받지 않고 풀어주는 방출 선수를 영입하려고 관심을 가지는 팀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최근 영국 팀 토크는 토트넘이 가브리 로쇼 로이드 켈리, 토시나 다라비 오요 영입을 노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은 이번 여름 자유계약으로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 정률을 받지 않고 소속 팀이 내보낼 정도로 모두 문제가 있는 선수들입니다. 며칠 전에도 토트넘의 충격적인 이적 추진 소식에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엽기적인 이적이 될 것이다라는 비난을 받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메뉴의 앙토니 마르시아 토트넘이 영입하려고 한다는 소식입니다. 마르시알 UN 메뉴의 최고 먹튀로 유명합니다. AS 모나코의 활약을 인정받아 6천만 유로 하나 890억 원의 이적료로 메뉴에 영입되었습니다. 데뷔전 때 리버풀을 상대로 골을 넣으며 넥스트 악이라고 불렸지만 거기까지였고 반복된 부상으로 유리 몸이 되었고 황당한 태도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상으로 리그에서 8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지난 시즌에는 리그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메뉴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은 이적료도 없이 바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 해리 케인을 대체할 최전방 공격수를 찾고 있는 포스텍 감독이 줍줍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메뉴에서 사고뭉치이지만 포스텍은 고칠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 친다는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갖다 버리는 선수들을 잘 주워가는 것으로 유명한 토트넘이 또 넉마집기를 들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실제 토트넘과 포스텍 감독이 이런 보도에 대해 해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영국에서는 토트넘이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팬들이 손흥민에게 토트넘 탈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커리어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없다는 절망 때문입니다. 토트넘에서는 정상적인 대우와 우승 기회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미리 못 박으면서 연봉과 우승 트로피를 포기하고 토트넘의 레전드로 그냥 남겠다는 의미 이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2025년 6월에 토트넘과 계약이 끝납니다. 올해 여름에 반드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손흥민은 정료 없이 바로 토트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정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연봉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여름에 천문학적 연봉으로 장기 재계약을 할 것인지 정료를 받고 보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손흥민이 토트넘을 고집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리그 7위로 예측되는 팀에서 왜 축구 인생을 마감하려는 것일까요? H.